오늘은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서는 이제 보면 일반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주택도 있고 이와 또 집합 건물도 있고 우리가 공동주택 또는 집합 건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상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또는 집합 건물에서 전용 면적하고 또는 이제 그 우리가 아파트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 분양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6번 사례는 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그 부분을 이제 그 살펴볼 건데요. 주택에는 보면 일반 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책을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보면 부동산 임대차 상식사전에 보면 153쪽에 있네요. 주택의 종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이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여기에는 그 건물의 주택이 건물의 토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면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는 이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주택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주택법 제2조 1호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등이 있죠. 기숙사 같은 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해 이제 보면 이제 공동주택이 있겠죠. 공동주택을 보면 지금같이 보면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벽과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그 종류와 범위도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데 이 주택법 제2조 2호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이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주택법 제2조 1호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러한 단독주택은 주택에서 일반적인 독립건물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항상 분리돼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된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이제 그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같이 다세대 연립같이 그 건물이 처분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이 따라 움직이는 종물 내 종된 권리에 움직이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건물이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토지는 별도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집합 건물은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동주택하고 이러한 집합 건물은 또 공동주택하고 집합 건물의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 건물하고 공동주택하고 우리가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이런 거죠. 집합 건물은 한 동이 이렇게 보면 한 동이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각 부분은 이 법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조 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은 주택을 분리하는 개념이고 집합건물은 건물이 권리관계를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집합건물에 속하지만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집합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자 등 다양한 이 건물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책 판서를 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독립건물하고 건물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인
독립건물. 뭐라고? 우리가 집합건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이것이 뭐 주택일 수도 있고, 뭐 상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공장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건물도 있겠죠. 이런 일반적인 건물은 어떻게 되면 이게 주택 같은 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처럼 상가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 일반 상가, 또 공장 이런 기타 건물 같은 게 뭐냐면 이게 토지와 건물이 전혀 다른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 이래서 이런 경우는 근저당을 설정해도 여기 토지에도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고 여기도 근저당을 설정해서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부동산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근저당을 우리가 공동 저당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전혀 다른 부동산으로서 언제든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거죠. 단지 그 땅이 있어야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건물 소유권만 있고 땅은 다른 사람 것이 따르면 이러한 주택에서 또는 상가 건물에서 소유권을 상당히 제한을 받겠죠. 건물권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독립 건물에서 우리가 주택을 사거나 상가를 살 때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특히 일반적인 독립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이런 집합 건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집합 건물은 주택으로서 집합 건물인 공동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이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이나 비슷한 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주택은 주택에 있어서의 이제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 개념이고, 그리고 이런 집합 건물인데 주택에 있어서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그러니까 이 그 주거 전용 면적 구분, 이 부분만 그 구분 소유권이라는데 그 구분 소유권만 이제 각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복도나 계단이나 다른 이 복리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그런 집합 건물이 주택에서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같은 거는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 집합 건물과 공동주택 차이액은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한다. 그래서 집합 건물에는 이러한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주택만 갖고 따지는 거지만 공동주택은 이 집합 건물은 상가도 있고 상가 집합 건물도 있고 이에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공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 더 넓은 개념이다. 그 중에서 집합 건물 주택으로서의 집합 건물적인 성격을 갖는 걸 우리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가지고 오면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좀 보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주택이 분류를 위한 개념이고 집합 건물은 건물이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집합 건물에 속하지만 집합 건물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공장 등이 다양한 건물이 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설명하면 지금같이 보면 이런 집합 건물은 일반적인 독립 건물은 언제든지 시기를 떠나 항상 이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토지와 건물이 분리해서 매각되지만 이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가지고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면 이 완성이 되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됩니다. 성립 시점이라고 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면 대지 사용권 성립 시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립이 되고 나면 이 대지는 이 건물의 구분 소유자와 분리해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왜냐하면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면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20조에 의해서 건물이 전용 면적과 이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고 이 전용 면적의 그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 전용 면적이 1004호다. 1004죠. 이 1004호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당연하게 이 대지에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종물 내 종대 권리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 같은 거는 건물에만 설정이 되면 땅에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가 집합 건물이 완성이 돼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가지고는 이 1004호에 대한 건물에만 설정이 됐다고 해도 당연하게 대지권에 미친다.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가지고는 당연하게 이 그 집합 건물의 전유 구분 소유권과 이 대지 상권은 일체의 거래되다가 이것이 분리되는 시점이 언제냐? 재건축으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되면 다시 분리 처분이 가능하죠. 그건 더 이상 건물이 멸실되고 나면 집합 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지 않죠.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가 줄여서 말하는 이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은 어떤 거냐? 단독주택은 한 가구 혹은 여러 가구 이내에 가구가 거주,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여기에는 단독주택은 보통 단층, 1층으로 단독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층수가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다주택은 뭐냐면 단독주택 일종의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독립된 주거 형태로 갖추고 있지 않은 형태를 말한다. 각 호시별로 욕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치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을 지어놓고 나서 치사시설을 좀 불법건축물로 해서 그 이행강제비 부과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그 건축물 대장에 이제 그 빨간 글씨로 위반 건축물로 돼 있죠. 그럴 때는 그 이제 치사시설을 갖다가 싱크대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나서 다시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대장을 그 빨간 글씨를 위반 건축물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일동이 그 주택으로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계층 이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은 제외한다. 3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두 세대에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각 구역마다 방, 부엌,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한 가구씩 독립돼 생활할 수 있는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은 이렇게 단층짜리가 대부분이죠. 단층이고 지하. 또 다가구주택은 이와 같이 2, 3층이고 지하가 있고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보통 단독주택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1층에 반지하 있고 지하층이나 1층 있는 걸 우리가 이해가지고 한 가구에서 두 가구 정도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 지상 2, 3층이 있어서 한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 이상 이 거주하는 걸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이제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냐 다가구주택은 지금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동주택 종류는 어떤 것이냐?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처럼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 어린이집 또는 공동생활 가정 또는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또는 주택법 시행령 부제 3조 1항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이 된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아파트가 층수가 5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5층 이상으로서 세대별로 이 전용 면적이 297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거주에만이 아파트로 하고 세대별 분양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양하거나 등기가 가능한 집합 건물이니까 각 구분 소비적으로 등기가 가능하겠죠. 이 각각 매매 또는 소유권이 한 단위를 이루는 점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다른 점이다. 그러면 같은 집합 건물인데 이제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보다 더 작은 개념이 연립주택, 연립주택보다 작은 개념이 다세주택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어떻게 보면 한 개동이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층수가 4층, 5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라고 그랬죠. 층수가 4층 이하이면서 세대당 전용 면적이 297제곱미터 이하이고 세대가 두 가구에서 11가구가 거주하고 공동주택으로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양하고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다세주택은 뭐냐? 한 개동이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세대별로 전용 면적이 297 이하여야 하며 두 가구에서 19가구가 거주하고 공동주택으로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양과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혼동하기 쉬운 다세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 건축법상 현황은 조금 다르다. 현황은 다세주택 이름으로 다세대 이름을 다세대 주택 또는 무슨 빌라, 연립주택 무슨 무슨 하우스 등으로 표시하고 등기부 역시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 연립주택 역시 연립주택 무슨 하우스, 빌라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주택 이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한 개동에서 두 개동 이하이면 건축법상 다세주택으로, 두 개동에서 세 개동 이상이면 건축법상 연립주택으로 이해하면 된다. 왜냐하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한 개동에서 두 개동밖에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면 다세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660제곱미터를 이하이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뭐 200평이 안 되죠. 그럼 200평 안 되는 데다가 한 개동에서 두 개동의 연립주택을 질 수가 있죠. 다세주택을 줄 수가 있죠. 이거를 뭐 서너 개씩 못 짓겠죠. 근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를 한 개동이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서너 개 아파트처럼 서너 개 또는 네다섯 개의 동을 짓는 걸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건축법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빌라라는 표현이냐면 이렇게 다세주택하고 연립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개념을 이해하면 되냐면 주택의 종류에서는 어떠냐면 일반적인 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뭐 다중주택, 원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공동주택으로 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그 건물 등이 있는데 집합 건물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 정도로 해서 한 사람에 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단독주택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로서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 이상 우리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말하며 그때에 각 그 거주 공간별로 우리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5층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데 5층 이상이면서 토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20가구 이상 거주해야 되면서 이제 그 전용 면적이 297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파트라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되니까 이제 땅이 200평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660 곱하기 0.3 하면 197제곱미터, 197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200평 이상 되는 이런 데에다는 3개 이상의 동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집합 건물이, 연립주택이나 다주택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주택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몇 개 동이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연립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 다주택이나 무슨 빌라나 이러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법상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 동이나 두 개 동이 있는 걸 우리가 다주택이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빌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용어는 고급 빌라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빌라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다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주택의 종류가 일반 주택의 대표적인 단독 다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인 그 아파트 다세대 연립 같은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